이제 모든 사람들은 광고를 보면은 이제 이 광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놀 줄 아는 CEO가 돼서 직접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브랜드의 얼굴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보면서 이 광고가 그냥 진짜 말로만 하는 광고인 건지 아니면 진실성이 담긴 광고인 건지 좀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대표인 사람이 이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우리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은 소비자들에게도 관심도 이끌고 사랑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6팀 김도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촬영을 했었던 매체교육이나 검색광고 마케터 자격증이 아닌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서 내용도 새롭고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믹스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믹스의 영어 단어 섞다라는 뜻 그 자체로 그대로의 믹스를 보여주는 책이었는데요. 우선 이 책의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작가님은 브랜드보이라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의 대표님으로 인스타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브랜드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모아서 브랜드에 대한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책을 읽는 게 부담이 큰 저도 지루하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 책을 보면은 섞으면 물건이 팔린다, 섞으면 사람이 팔린다, 섞으면 모든 것이 팔린다 라는 세 가지의 제목으로 다양한 기업과 영화, 노래 등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물론 책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들이었지만 그중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 섞으면 물건이 팔린다의 제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읽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총 8가지의 서브 제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시와 함께 내용을 전달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상식과 비상식을 섞어라, 사기업과 NGO를 섞어라 두 개의 부분이 가장 와닿았었던 내용이었어요. 먼저 상식과 비상식을 섞어라인데요. 작가님은 딸의 산수 숙제에서 차별화 법칙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따님분의 산수 숙제를 봐주고 계셨는데 그 숙제의 문제가 수식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는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딸기, 오렌지, 호박, 딸기, 오렌지, 호박, 딸기, 오렌지, 호박, 딸기랑 오렌지랑 호박이 반복되는 질서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작가님은 딸기, 오렌지, 호박 중 호박이 수박으로 바뀐다면 가정을 해본다면 딸기, 오렌지, 수박, 딸기, 오렌지, 수박, 딸기, 오렌지, 수박으로 나열이 되는데 이건 질서가 깨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저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박이 수박이 된다는 것은 그 질서에서 호박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수박이라는 단어로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이거는 당연히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건 아닌 건가? 라면서 저는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었죠. 근데 작가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차별화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업계에서 통용되는 질서를 발견해야 된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시도해서 효과를 받고 이후 사람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패턴,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 상식을 깨트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만 보면 되게 어렵지 않나요? 저는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상식이 그게 사람들한테는 기준인 건데 그걸 어떻게 깨라는 건지 그리고 그걸 깨서 도대체 무슨 질서를 만들라는 건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작가님은 이 부분을 예시로 높이뛰기와 그리고 보디 강아지의 예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높이뛰기의 룰을 보면은 장대가 떨어지거나 혹은 장대 밑으로 가거나 시간 초과하거나의 등 땅에 발이 닿았거나의 등등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면은 탈락이라고 해요. 그 어디에서도 높이뛰기를 뛰는 방식에 대한 룰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1968년 미국 육상대표팀의 선수 딕 포스베리는 남들과 똑같이 그냥 정면을 보면서 높이뛰기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꼭 높이뛰기를 뛸 때 이 방식으로만 점프를 해야 하는 게 답인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딕 포스베리는 그냥 정면을 보고 뛰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최초로 장대를 등을 지고 도약을 했고 그렇게 등을 지고 도약을 해서 성공하여 우승을 한 선수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등을 지고 장대를 넘는다는 것 자체가 실패하면 놀림거리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높이뛰기는 정면 보고 뛰어야 한다라는 상식을 깨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던 거였죠. 놀라웠었던 거는 그 이후로 하나둘씩 선수들이 높이뛰기 할 때마다 등을 지고 점프를 하게 되었고 딕 포스베리가 새로 시전한 기술은 그의 이름을 따서 포스베리 플롯 배면뛰기로도 명명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남들이 모두 당연하다고 믿는 상식을 발견을 하고 그 상식에 비상식을 섞은 것이었죠. 또 하나의 예시로는 보디 강아지의 사례인데요. 뉴욕에 거주하는 패션 디자이너 부부 데이비드 펑과 김예나는 보디라는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었대요. 부부는 보디를 보다가 보디의 목의 둘레가 남편 데이비드와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냥 장난 삼아서 보디한테 남편의 옷을 몇 번을 입히고 그냥 촬영을 진행했었대요. 그냥 보디가 입고 있는 사람의 옷이 너무 웃기고 신기하고 그리고 부부가 즐거워하는 걸 보디도 아는 건지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하다가 부부는 보디가 입고 찍은 사진 중에서 잘 나왔던 숄칼라 가디건을 입고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해요. 근데 그 사진 한 장이 그동안 부부가 페이스북에서 받았던 좋아요를 합친 것보다 이 보디가 사람 옷을 입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더 많은 좋아요를 받게 된 것이었죠. 그만큼 이 보디의 사람 옷을 입은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끌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준 사진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웠던 거는 그 사진을 올린 그 다음 날에 남성 패션 잡지 GQ에서 패션 화보 촬영 제의를 받기도 했다고 해요. 여기서도 알 수 있었던 게 누구나 다 생각하는 패션 모델은 사람이다 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깨고 데이비드 부부는 강아지를 모델로 삼아 옷을 입히고 촬영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색다르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이 상식이라는 게 절대 깨질 수 없는 규칙은 아니구나.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을 찾아내서 그거를 깨고 남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비상식을 섞는다면 그게 어쩌면 남들한테는 새로운 질서가 되고 그 질서가 다시 상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섞으면 사람을 팔린다라는 부분은 정말 저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과연 진짜 마케팅을 잘하고 브랜드를 잘 하기 위해서는 나도 빠질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이구나. 나도 내가 브랜드 자체가 되어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느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총 5개의 서브 제목으로 나눠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모범생과 날라리, 본캐와 부캐, 덕후와 방송국, 창조자와 모방자, 세일즈맨과 디자이너를 섞어라.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사람, 즉 나라는 인물과 관련되어 섞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죠. 그 중에서 저는 모범생과 날라리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잘 노는 사람들은 공부도 잘해. 이런 말 학생 때나 아니면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모범생과 날라리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바로 떠올랐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슬라, 버진, 애플, 파타고니아, CEO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각 브랜드의 대표들의 공통점은 바로 잘 노는 리더가 전면에 나서서 직접 자신들의 브랜드를 홍보했다는 것이래요.
이른바 치어리더 CEO라고 불린다고도 해요. 테슬라의 경우를 보면은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9천만 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에서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테슬라발 뉴스를 홍보하고 하루 평균 6개의 포스팅을 진행하고 테슬라를 위한 홍보를 직접적으로 테슬라 대표 트위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였죠. 브랜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솔하게 홍보를 하는 테슬라의 CEO였던 것이었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서 10년 넘게 애플을 이끌었던 팀 쿡도 애플에 대한 광고에 직접 모델로 나서기도 했고, 예능 토크쇼나 아니면 대학교 연설 그런 것도 하면서 애플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브랜딩에 직접 나섰었던 이유는 이것이 진짜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래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은 광고를 보면은 이제 이 광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놀 줄 아는 CEO가 돼서 직접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브랜드의 얼굴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보면서 이 광고가 그냥 진짜 말로만 하는 광고인 건지 아니면 진실성이 담긴 광고인 건지 좀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대표인 사람이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우리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은 소비자들에게도 관심도 이끌고 사랑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섞으면 모든 것이 팔린다. 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제일 어려웠었던 부분이었어요. 섞으면 모든 것이 팔린다? 그러면은 사람이랑 물건을 섞으라는 건가? 앞에 말해줬던 내용을 섞어서 모든 것을 팔라는 내용이라는 걸까? 라고 좀 많이 헷갈리고 의아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근데 저는 창조성과 제약을 섞어라, 한국과 세계를 섞어라 이렇게 두 개의 부분을 읽고 이렇게 섞으라고 하는 내용이었구나라고 바로 이해가 되었었어요. 먼저 창조성과 제약을 섞어라인데요. 영화 원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폴링 슬로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명곡 중에 하나예요. 이 명곡 폴링 슬로우리는 영화 원스의 OST인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이렇게 정말 엄청난 명곡과 명작이 영화가 하나 약 1억 7천만 원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블이나 아니면은 한국 영화 대작들만 해도 정말 몇십억, 몇백억이 투자되어서 영화를 제작했다라고 홍보할 정도로 영화를 한 편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무시한데 이 영화 원스 같은 경우에는 한화 약 1억 7천만 원만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이고 약 17일 동안 제작된 영화라고 해요. 누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이런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졌을지? 이 영화가 그렇게 적은 돈과 적은 시간에도 명작과 명곡을 만들어 줄 수가 있었던 이유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너네 마음대로 써. 그리고 너네 시간 다 투자해. 대신에 명작 하나를 만들어줘. 라고 기준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산도 자유롭고 시간도 자유롭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명작에 대한 자신들만의 기준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상상력이 꼬리에 꼬리고 꼬리를 물어서 더 만들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텐데요. 오히려 영화 원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예산도 한정적이고 정해진 시간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스토리는 뻔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음악에 집중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음악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뻔한 내용이지만 소비자들한테는 폴링 슬로우리처럼 유명한 명곡을 공유해 줄 수 있었고 홍보할 수 있었고 전달할 수 있었고 소비자들이 폴링 슬로우리를 사랑을 하면서 영화 원스라는 영화도 같이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이게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창조와 제약을 섞어라 였어요. 오히려 제약이 없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더더욱 풍부해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들과 말들은 많아질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은 중구난방으로 퍼지게 되겠죠. 다만 어떠한 기준으로 제한을 두게 된다면은 이 제약 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찾아서 그 중점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방안에 맞춰서 만들어낸다면은 그 방안이 더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까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갇혀있던 제 생각을 깨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하는 이런 뻔한 생각들이 내가 도전을 하고 성장하고 성공을 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것을 저는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남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더 도전하고 더 노력하고 더 성공한다면 나는 어느 순간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 순간이 오겠지라고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같은 생각의 기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생각의 기준점에서 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도 시간이 정말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해서 읽을 수 있게 도와준 책이었고 제가 방금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들 말고도 저한테 진짜 망치로 여러 번 때리는 듯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신다면은 그동안에 내가 갇혀있던 생각들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생각들을 깨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나라는 사람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는 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믹스라는 책은 모든 분들이 시간이 나시면은 꼭 한 번쯤은 읽어보아 주셨으면 좋겠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을 꼭 읽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보이의 작가님의 인스타나 아니면은 유튜브, 트위터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인사이트, 재미있는 인사이트들을 저희에게 공유해주고 계시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하나하나씩 읽으시면서 좀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광고 컨설팅 본부 6팀 김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